오늘은 지난주에 못다 했던 읽어주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유아 시기의 읽어주기 책 읽기, 동화 읽어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영유아 시기에 읽어주는 이 동화 읽어주기는 스스로 읽는 글책 읽기하고는 장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영화와 음악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이때는 공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공연적인 성격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 읽어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유아 시기에 그 읽어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책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읽어야 될 어떤 게 있나? 뭐 이 정도 과학을 다룬 책들을 읽어줘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수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막 읽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유아 시기에 그림책 읽어주의 목표가 그리고 이 시기에 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가. 영유아 시기의 목표를 막 이렇게 어떤 막 자연관찰책이나 뭐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어떤 지식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에 목표를 두셔야 되냐면 아이가 책을 얼마나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게. 한마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재밌게 읽어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이가 많이 요구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난 시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에 있어서 이 독서의 능력이죠. 독서 능력. 독서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지금 얼마나 책을 잘 읽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가 결정하냐면 책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가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초등 3학년이 있다고 해보죠. 어떤 아이는 책을 체계적으로 부모님이 독서 교육을 해서 초등 5학년 동화를 막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초3짜리. 근데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읽어주기를 막 너무 재밌게 해서 책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해. 근데 이제 한글을 좀 늦게 깨치고 좀 아직까지 스스로 읽는 게 뻑뻑해서 이제 초3, 초2 이런 레벨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아이, 지금 초3, 초2 레벨의 책을 읽고 있지만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센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지금 초등 5학년 책을 읽고 있고 언어는 또 높지만 책을 좋아하는 강도는 떨어지는 똑같은 초등 3학년 아이가 있다면 이 두 아이가 3년 뒤, 뭐 5학년이 되거나 6학년이 됐을 때 누구의 언어 능력이 더 높을 것이냐. 이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높은 아이가 훨씬 언어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어주기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글자대로 읽어줘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글자대로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놓고 거기서 막 같이 뭘 해봐도 돼요. 심지어 이야기를 만들면서 해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만들던 어떻게 막 그 상황에 멈춰서 하던 맥락은 생깁니다. 책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맥락이에요. 그 맥락을 아이가 계속 경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주면 생기는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는 뭐냐면 이야기에 대한 감이 생겨. 이 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는 어떤 지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첫 장면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럼 이렇게 왔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맥락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아이가 맥락 자체가 안 짚혀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맥락 자체가 안 짚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어주기를 많이 하면 이 맥락을 짚을 수 있는 힘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굉장히 과잉된 사실은 좀 이 연기력만 출중하시잖아요. 기본적인 연기력만 있으셔도 아이들은 이 시기에 책을 무조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는 책 읽어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100% 무슨 문제냐면 부모님의 연기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돼 데이빗 같은 책을 읽어주는데 안돼 데이빗?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가 안 좋아하겠죠.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기만 하면 이 시기에는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초등 1, 2학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주 독서를 읽어주기로 해야 돼요. 하루에 10분 이런 생각이 드죠. 하루에 10분 읽어서 그게 언제 실력이 늘까? 해보시면 그 주 독서를 이렇게 할 때
읽어주기를 하고 하루에 10분 정도 스스로 읽기를 하자. 이때 좀 구별해 주실 건 뭐냐면 주 독서를 할 때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 책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학년이면 1학년 책, 2학년이면 2학년 책 읽어주는 게 좋아요. 스스로 읽을 때는 아이의 언어 능력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보통 아이가 이제 한글을 막 익혔기 때문에 어떤 책들이 많냐면 자기가 영유아 때 읽었던 그 그림책들이 스스로 읽기 좋아요. 그럼 스스로 읽기를 10분 정도 자기가 영유아 때 읽었던 책들을 스스로 읽고 자기 학년에 맞는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10분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자기 학년 책을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별 고통 없이. 그러니까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길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이가 표현 회독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힘들고 지치게 되는 아이한테 30분 정도 읽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분은 읽고 20분은 지친 상태로 그냥 있어요. 책을 들고. 굉장히 괴롭겠죠. 그러면 뭐가 헤쳐지냐면 책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헤쳐져요. 그러면 이제 독서 교육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3학년 때 그 꺾이는 폭포수처럼 이 그래프가 꺾이는 책을 실질 독서 인구가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책을 좋아하는 강도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자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 2학년 때 너무 스스로 읽기를 길게 압박하면서 강제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5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이때는 읽어주기를 할 때야 라는 생각으로 10분 정도씩만 스스로 읽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늘려가요. 10분 읽다가 자기가 일단 재밌으면 15분으로 늘고요. 또 재밌으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초3이 됐는데 아이가 스스로 못 읽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3 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3 때는 스스로 읽고 조금 못 읽는 경우에 보조 독서로 읽어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보조 독서로 읽어주는 책은 아이의 학년에 맞추고 스스로 읽는 책은 아이의 언어 능력에 맞추는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 초3인데 초2 책을 원활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야. 그러면 초2 책을 스스로 읽고 초3 책을 읽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가 원래 이제 원칙인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읽는 게 예를 들어서 초2 책도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책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그래도 되지만 이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3 아이들이 영유아 책을 읽으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좀 재미도 좀 느끼기가 힘듭니다.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도입부 읽어주기예요. 책을 도서관 가서 이제 빌려오는 거죠. 빌려와서 도입부, 그러니까 보통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동화, 초3짜리 동화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2페이지, 12페이지, 한 15페이지 이 정도에 딱 읽어주잖아요. 소목차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읽어주면 어떤 데까지 가냐면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데까지 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줄 때 그 부분까지 읽어주고 덮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더 읽어달라고 할 겁니다. 읽어주시면 안 돼요. 왜 읽어주면 안 되냐면 일단 도입부까지 읽어주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림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모님도 힘듭니다. 그리고 더 읽어줘 봐야 사실은 그 뒤부터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초3 책 자체가 읽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텐션이 떨어져요. 아이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 멈추고 놔두세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책의 도입부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2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책 중에 한 권을 아이가 스스로 다 읽게 돼요. 뭐가 뭘 넘어서는 거냐면 그 뒤가 궁금한 그 마음이 책을 읽기 싫은 마음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 책이 2주면은 예를 들어 7일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읽어준다고 하면 14권을 도입부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14권의 도입부를 읽어주게 되면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아이가 뒤가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권만 딱 끝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그 초3 레벨의 책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독서 교육을 해보면 제가 그 1강 때였나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올라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 그 문턱에 걸리거든요. 책이 두꺼워지니까. 이게 두꺼워져서 문턱에 걸릴 때 이게 넘어가는 방식이 어떠냐면 그 두께의 그 언어 수준의 책 한 권을 재밌게 읽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싹 다 사라집니다. 그 정도 두께, 그 정도 수준의 책은 그냥 부담 없이 다 읽어요. 딱 한 권인 거예요, 한 권. 이렇게 보조 독서의 방식으로 도입부를 읽어주면 이 문턱을 아이가 넘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길게 잡아도, 정말 길게 잡아도 한 달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아이가 한 권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주기를 활용하시면 지금 당장 초3인데 좀 스스로 읽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공부머리가 뭘까요? 공부머리. 제가 이제 공부머리를 지금까지 독서와 연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공부머리라는 말은 수학능력, 언어능력, 사고력의 다른 이름이에요. 공부머리는 생활용어고요. 수학능력은 이제 교육 쪽에서 봤을 때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언어능력은 이제 인지적으로 봤을 때 언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고력은 이제 인간의 역량으로 봤을 때 사고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같은 능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공부머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타고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세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머리도 사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책을 읽은 적이 없대요. 근데 수능 국어 영역으로 테스트를 봤는데 75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이의 언어 능력이 그 고등 교과를 배우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거의 고3 최고급 수준? 그러니까 고3 교과서 혼자 읽을 수 있는 중인 거예요. 책을 안 읽었는데.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형태별로 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책이 상대적으로 쉽고 지식도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근데 책을 읽은 적이 없는 친구인데 이야기책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도서를 다 읽고 마치 우리가 이야기책을 얘기하듯이, 이야기책 줄거리를 얘기하듯이 지식도서의 내용을 줄줄줄 읽는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뭔가? 왜 우리 주위에 보면 쟤는 내가 아는 누구는 책 한 자 안 읽었는데 명문대를 갔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어 능력이 그냥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어 능력이 높은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능의 차이일 것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니까 이런 친구들 간간히 만나게 되는데,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뭐의 차이냐면 기질의 차이예요. 딱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책을 안 읽었는데 언어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아이의 유형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 유형은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유형의 친구들은 책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되죠. 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못 넘어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가요. 또 읽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자기가 놓친 게 있나? 왜 내가 이거 모르지? 다시.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 평가가 75점이 나왔는데 애가 책을 계속 못 읽어와. 그래서 제가 로비에 앉아서 읽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페이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10페이지 읽고 또 앞으로 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고, 2번밖에 안 본 선생님이 막 화를 내니까 그 친구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과서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겁니다. 아주 촘촘하게 파는 거죠, 교과서를.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 때 우등생 스타일인 거예요. 교과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렇다 보니까 교과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언어 능력을 획득한 친구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왜냐고 자꾸 묻는 애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거는 남자아이들이 많아요. 초2, 초3, 초4 요때 남자아이들이, 물론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애들이 그랬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사고 구조가 인과관계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사고 구조가. 뭔가를 보면 원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갔어요. 그럼 저 같은 범인이 박물관에 갔는데 태양계 모형이 있어.
그럼 저 같은 범인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태양계네 하고 갑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이 태양계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다 동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수업에 한 명 껴있잖아요. 수업 진행이 안 돼요. 계속 왜냐고 물어보고 항상 맥락과 벗어난 왜라고 물어봐요. 이 친구들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성실하지가 않아 애들이. 성실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궁금하면 자기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인터넷 발달해 있고 절대 찾아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 알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모르는데 대답해 주잖아요. 그럼 알아요. 에이 모르는구나. 이거 알아요 이거를. 자기 혼자 앞뒤를 끼워 맞춰보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하고 압니다. 이런 것도 돼요. A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B가 또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주고 C가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그 앞뒤를 맞춰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자기가 끼워 맞춘 지식이 또 얼추사실하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제자 중에 이제 이런 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독서를 한 적이 없는데 지식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막 30분을 떠들 수 있어요. 구체적 용어, 핵심 맥락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막 천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천재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책의 어떤 전개 방식이 우리 논리 사고 구조하고 맞아서 친숙하기 때문에 잘 기억나는 것처럼 얘들은 인과관계로 사고하기 때문에 지식도서의 진술 방식이 얘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책의 줄거리를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얘들은 인과관계의 그런 진술을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제가 한 날은 이 친구가 이제 엄마랑 같이 마트에 갔다 온 거예요. 로비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교무실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애가 이마를 탁 짚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걸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백스텝을 밟았어요. 왜냐면 딱 걸리면 또 막 질문을 던지니까. 근데 얘가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들킨 거죠. 왜?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왜? 막 그랬더니 선생님, 왜가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이건 또 무슨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린가. 근데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그날 마트를 갔대, 엄마 따라서. 근데 그날 이제 과일 코너 앞을 지나가는데 뭐 참외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과, 수박, 그래서 참외를 본 거예요. 근데 늘 보던 참외인데 그날 갑자기 이 참외라는 이름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대요. 참외? 이렇게 된 거죠. 포도, 사과, 참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참외, 참나무, 진짜 나무, 참나물, 진짜 나물, 참외,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가 뭔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걔를 이게 딱 보고 있다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논술 강사니까 왜가 뭔지 알고 있었지만 가르쳐 주기 싫은 거예요. 걔가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쌤 몰라. 근데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쌤이 다음 시간에 꼭 알아내서 가르쳐 줄게. 제가 이렇게 막 연기를 하니까 애가 진짠가? 이런 표정인 거예요. 쌤이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사줄게 대신에. 야, 진짜 몰라. 알았지? 하고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하니까 이런 애들이 또 특징이 한번 꽂히잖아요.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애가 막 수업 시간 내내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나 꼬시던지. 제가 그걸 보고 혼자서 막 좋아했었죠.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이제 2교시 시작하기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충분히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똘똘아, 일로 와봐. 그 외가 두 개로 쪼개진다, 두 글자로? 그랬더니 얘가 눈을 껌뻑껌뻑해요. 에? 이래요. 잘 생각해봐. 외가 두 개로 쪼개진다니까?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갑자기 동공지진이 오는 거야. 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외는 오이, 참외는 맛있는 오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원래 토종 이 과일이죠. 저 작물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순간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오이구나. 이게 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왜 무섭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습으로 뭔가 배우게 되면 이제 봐보세요. 언어 능력이 높다는 건 좀 어떤 거냐면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난다는 건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체 물리학자 둘이서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빅뱅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빅뱅이라는 이 천체 물리학자 둘이서 하는 빅뱅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말이냐면 800페이지짜리 적어도 800페이지짜리 천체 물리학 책 한 권이 이 빅뱅이라는 단어에 실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은 이 빅뱅이라는 단어에 실어서 또 나머지 또 책 몇 권을 실어서 한 문장 안에 실어서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어 능력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언어 능력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인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서면 까먹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모은 지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외 같은 이 외에는 음운학의 어떤 현상을 하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안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사고의 재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가서 그게 다른 나라 언어가 됐든 아니면 한글이 됐든 비슷한 음운 현상을 발견할 때 이게 바로 튀어나와요. 분리되는 거 아니야?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사고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보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아서 또 입시에도 좋은 결과를 대부분 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책을 안 읽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책을 안 읽고 명문대를 가는 것은 좀 기뻐할 일이 아니고 슬퍼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친구들이 책을 읽잖아요. 그럼 독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 독서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사고량이 결정해요. 사고량이 얼마나 책을 읽을 때 깊고 넓게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책을 읽을 때 사고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인과관계를 다 사고를 이끌어가면서 하거든요. 사고량이 엄청 클 수밖에 없죠. 꼼꼼한 친구도 또 꼼꼼하기 때문에 사고량이 또 많아요. 이러니까 책을 한 권 읽을 때 발생하는 독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글로벌 리더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테크트리를 타서 그런 통찰력과 창의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이 책을 안 읽고 명문대에 간 것은 사실은 좋은 기질을 허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부머리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반대도 있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언어 능력이 낮고 공부머리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실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충실하잖아요. 그러면 언어 능력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언어 능력이 낮아요. 이 얘기는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매일 아령을 10개씩, 100개씩 했어요. 예를 들어. 100개씩 매일 했어. 2달이 지났어. 근데 팔이 근육이 하나도 안 생겼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령을 들고 매일 들어가서 100개씩 아령을 했다는 그 말이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언어 능력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안 읽느냐? 몇 가지 양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독이에요. 책을 굉장히 빠르게 읽는. 속독 얘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자세히 얘기할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생각의 속도, 생각의 양, 책을 읽을 때 발생한 언어 능력 향상분은 책을 읽을 때 발생하는 사고의 양과 깊이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독은 좀 어떤 거냐면 생각의 속도보다 4배, 5배 빠른 속도로 책을 읽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안 하고 책을 읽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2시간짜리 영화를 20분 만에 스킵하면서 보고 영화를 봤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속독을 하는 친구들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언어 능력의 향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책을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책의 어떤 질감, 느낌, 책을 이렇게 넘길 때 어떤 기분 이런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안 읽고 책을 들고 다니기만 하는 이런 또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읽은 책의 목록을 확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좀 어떤 게 있냐면 내 연령대보다 항상 높은 책을 골라와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명품 백을 가졌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나 이 책 읽었어, 나 이 책 읽었어, 이런 책도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독서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을 많이 읽는데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독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좀 개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입을 해서 그 독서를 좀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게 이번 시간에 했어야 될 얘기인데 또 넘쳐서 공부머리를 키우는 교육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법은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법인지 모르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육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